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열전달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봤어요. 열전달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어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면 조그만 이제 검사체적을 만들어 놓고 요 공간만 보겠다라는 거지. 요 공간만 보겠다라고 해서 요 검사체적 안에서의 에너지 균형 방정식을 생각을 했었지. 들어온 에너지 마이너스 나간 에너지 그 다음에 생성된 에너지를 더하면 델타의 저장된 에너지와 같다라는 여기서 에너지 밸런스 방정식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조작을 거치고 나니 요런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나왔었다는 거지. 로우 CP의 라운드 TTT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문제는 이 방정식은 직각좌표계에서 그렇다는 거야. 직각좌표계가 영어로 이제 Cartesian Coordinate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열전달에서 다루는 많은 기하학적인 모양들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거나 원통형으로 돼 있거나 뭐 원인 경우도 있고 구인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각좌표계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원통좌표계 cylindrical한 좌표계 또는 구면좌표계에서도 우리가 열 확산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통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 원통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데 그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만 변했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열 확산 방정식 heat diffusion equation 근데 어디서? 원통 좌표계에서 cylindrical coordinate 원통 좌표계에서의 열 확산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원통 좌표계라고 하면 우리가 직각좌표계에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x, y, z 좌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원통 좌표계에서는 r, phi, z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때 직각좌표계에서는 x좌표, y좌표, z좌표에 세 개가 있으면 이게 여기 있구나. 어떤 물체가 여기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었는데 반대로 원통 좌표계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원통상에 이렇게 생겨먹은 원통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원통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 R 그 다음에 원통의 단면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의 원주각 phi 그 다음에 요거의 z좌표 요 위치의 z좌표로서도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거지. 결국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물체의 기하학적인 형태가 원통이라고 한다면 직각좌표계보다는 원통좌표계로 나타내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통좌표계에서의 열확산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면 똑같이 검사체적을 생각을 해보자고. 원통좌표계에서의 검사체적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생긴 거지. 야, 잘 그렸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가정은 열은 이쪽 반지름 방향으로만 나간다. 반지름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dr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dz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요거를 요렇게 연결했을 때 요 각도가 dphi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요 길이는 이 길이가 지금 R이니까 R의 dp다. 부채꼴의 길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반지름 곱하기 원주각해서 R dp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치워. 다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림은 지금 요거인 겁니다. 요 상황에서 열 확산 방정식을 유도를 해볼 건데 시작은 똑같아. 들어온 에너지 마이너스 나간 에너지 더하기 생성된 에너지의 합은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라는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들어온 에너지는 우리가 동일하게 저번에 지각좌표계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QR2'의 A 단면적으로 곱해준 건데 단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단면적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니까 R dphi 곱하기 dz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나가는 에너지는 R 플러스 dr의 단면적을 곱해준 건데 동일하게 테일러 급수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QR 더하기 dq/dr 네, dr을 곱한 거에 R dphi dz가 된다 라는 거죠. 왜냐면 단면적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으니까. 자, 세 번째로 generation 생성되는 에너지의 양은 단위 부피당 생성되는 열 전달률 곱하기 전체 부피인데 전체 부피는 뭐야? R dphi dz에 dr까지 곱해준 거가 요 미소 최적의 다시 이 검사 최적의 부피가 되겠지. 아니 교수님 이게 어떻게 정육면체도 아닌데 부피를 지금 이따위로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원통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검사 최적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 즉 직육면체의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피를 이렇게 나타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마지막 우변에 저장된 에너지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부피는 위에서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래서 CP의 온도의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해보자. 대입을 하면 가장 먼저 R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를 빼주는데 거기서 공통항이 R dphi dg가 있으니까 QR2' 마이너스 QR2' 똑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생성된 에너지는 Q3'의 dr dphi dz 앞에 r도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로우에 cp에 dt dt 들어가고 r dphi dz dr 이게 왜 p가 나왔지? 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얘는 지워줍시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고 dr dphi dg를 지울 수 있죠. dphi dg를 지워주면 r dr dphi dg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걸로 다 나눠줄게요. 다 나누면 잠깐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리를 모두 해주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R분의 1에 K의 R에 Tr에 DT에
더하기 Q 닷 제너레이션 이 로우 CP DT의 DT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형태의 원통 좌표계에서의 heat diffusion equation, 즉 열 확산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정기적 발열이 없다? No heat generation. 그렇다면 QG가 0이 될 거고 가운데 항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다.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다. 그러면 우변이 0이 되겠죠. dTdt가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날 거고, K는 상수니까 또 앞으로 빼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dr에 D에 R은 앞으로 못 빼죠. 왜냐면 R은 변수기 때문에 0이다.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통좌표계에서의 열확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봤고요. 유도하는 과정을 솔직히 다는 몰라도 돼요. 근데 다만 원통좌표계에서의 결과물, 그러니까 열확산 방정식 결과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는 게 향후에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